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째 윤정도입니다. 교육도 받고 종목도 가져가시고 일석이조죠. 자, 교육받고 나온 종목군들 상승, 잉태, 화긴형에서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죠. 현대차가 튀어나왔죠. 그 현대차의 흐름 이제는 본격적인 시세로 연동될 수도 있습니다. 또요. 샛별형의 기준에서도 무엇이 나오죠? 다우지수의 기준이라든가 혹은 애플의 기준, 해외 증시에도 4대 천왕 캔들은 전부 접목시킬 수 있다. 자, 오늘은요. 이번 주에 배웠던 4가지의 패턴, 실질적으로 2가지 짝짓기의 패턴이죠. 총 복습 시간을 가질 겁니다. 또 복습과 함께 나와주는 예제의 종목군들에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시뻘겋게 물들이셔야 됩니다. 자, 저는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복습 시간의 기본적인 내용 먼저 잡아보도록 할까요? 반전형 캔들이다. 반전형 캔들이다. 반전형 캔들이다. 뭐예요? 바닥까지 밀렸다가 바닥에서 꺾여져서 돌리는 이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고점에서 다시 꺾여서 밀려 내려와서 차익 실현의 범위가 설정되는 이 부분을 반전의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아시겠죠? 전체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별이 1개짜리가 있을 거고 별이 2개짜리가 있을 거고요. 별이 이처럼 3개짜리 패턴이 있을 겁니다. 이 별 3개짜리 패턴은 총 7가지의 패턴이 있다. 그중에서 반전형의 캔들은 6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만 동일 흑삼병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캔들. 캔들이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음봉 그리고 비슷한 공간에서 또 음봉, 또 종가와 시가의 비슷한 공간에서 또 음봉. 이것이 동일 흑삼병형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추세 하락이 나온다. 이게 지속형의 기준의 별 3개짜리입니다. 이 동일 흑삼병형 빼고 나면은 나머지 6가지의 캔들의 패턴이 반전형의 캔들입니다. 그 중에서 4대 천왕 캔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왜 빼버렸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은 전서구형이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애기제비 감축형이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전서구형과 애기제비 감축형은 하락하다가 반전하는 요것만 있습니다. 상승의 기준에서는 없어요. 그럼 같이 배우면 되지 않느냐? 나중에 시간 되면 전서구형 정도 보시면 돼요. 애기제비 감축형은 굳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결론은요. 4대 천왕 캔들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2가지씩 짝짓기의 기준의 패턴을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 중에서 우산형의 기준인 망치는요. 어떻게 됐어요? 캔들 하나 가지고도 별이 3개입니다. 장악형의 기준은 캔들 2개 가지고도 별이 3개입니다. 상승 잉태 화긴형과 샛별형은 캔들이 3개가 있어야만 확정형이 됩니다. 별 3개짜리. 그래서 이번 주는 상승 잉태 화긴형, 샛별형, 샛별형, 상승 잉태 화긴형, 그리고 석별형, 하락 잉태 화긴형, 하락 잉태 화긴형, 석별형. 이렇게 4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이 4가지에 대한 총복습 시간입니다. 그 총복습 시간에 첫 번째 기준은 샛별형의 모양새의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제를 보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이런 모양이 뜨면 반전을 하고 왜 이런 모양이 떴을 때 신뢰도가 별이 3개까지 높아지는지. 이름을 외우거나 모양 이렇게 보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샛별형의 생성 과정의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 부분이 300년 전에 혼마 문해이사라는 사람이 만들어 놨을 때 이 세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해놨어요. 첫 번째 기준에 음봉이 발생한다. 1거래일에 음봉이 발생한다. 두 번째 기준에 2거래일에 저점을 형성하는데 갭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조건. 갭이라는 거는 캔들의 몸통과 몸통의 공간, 빈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갭이 발생한다.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캔들은 도지 내지는 스타. 도지라는 거는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스타라는 건 몸통이 조금 있는 거. 조그만 몸통. 그래서 갭이 나와야 되니까 이 정도로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갭하락 이후에 도지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뭡니까? 1거래일의 캔들의 몸통을 2분의 1 상향 돌파한다. 요 절반을 상향 돌파한다. 상향 돌파한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양봉의 기준이 형성되겠죠. 그 양봉이 여기를 감싸 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요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전제 조건이 갭하락이 나온다. 그리고 요 절반 라인을 돌린다. 이게 전제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300년 된 캔들 패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시중에 다 뿌려져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설명이 돼 있어요. 윤정도의 실전 필살기는요. 윤정도의 실전 필살기 첫 번째.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추세의 하락이 연출이 돼야 되느냐. 추세의 각도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하락 추세의 각도는 가파르게 하락을 하든 또 혹은 완만하게 하락을 하든 가파르게 하든 완만하게 하든 그냥 거의 뭐 밋밋하게 하락을 하든 그건 상관없다. 다만 거래 일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변동성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내용 자체는 어디에서든 다 써요. 파생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 변동성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파생을 얘기할 때는. 그리고 파생이 아니더라도 거래대금이라든가 거래량의 기준, 또 캔들의 기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의 기준, 거기서는 변동성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실 때 이 변동성이라는 내용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럼 두 가지를 나눠서 복습을 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이런 기준점은 무엇으로 나누느냐인데 사실은 이 기준점이 이 변동성의 기준으로 형성되거든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또다시 설명하고요. 5에서 10거래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5일에서 10일 정도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5일에서 10일 정도 빠지면 아니 당연히 반등 나오겠지.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자 처음부터 그럼 다시 그려드릴게요. 5에서 10거래일인데 10거래일 다 그리려면 힘드니까 그럼 5거래일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봉이 하나, 음봉이 또 하나,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음봉이 또 하나. 그리고 추세가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락이라는 거지. 예? 급격하게 밀려 내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양봉이 하나, 또 여기서도 뭐 양봉이 이렇게 하나. 계속 음봉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데 이 고점들을 시원하게 넘기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하락의 추세가 이어진다. 이것이 각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더 뉘어질 수도 있고 더 가파를 수도 있겠죠. 그 거래일수를 그래도 5에서 10거래일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3에서 1거래일은 3에서 5거래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쯤은 방송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런 건 한 번만 들으면 평생 안 잊어먹잖아요.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2015년 6월 이거 하나만 배우시면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채널 돌리시지 마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게 채널 돌렸을 때 여러분들이 딱 방송 보는 순간 저 친구 나보다 못한데? 저 친구 알고 보니까 윤정도 제자라던데? 나도 윤정도한테 그럼 똑같이 배웠는데 저 친구 잘못 배웠나 본데 왜 말이 잘못돼 있지? 왜 양봉을 파란색이라고 그러지? 이런 게 여러분들이 와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판단 능력이 되셔야죠.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셔야죠.
2015년 6월 달에 우리나라의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장이 됩니다. 얼마였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15%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처음에는 이 당시의 기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합수부를 만들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쪽을 다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한가 제도가 확대가 돼도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눈치를 보다가 그냥 막 상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유도 없이 소형주에서. 근데 그것을 금융당국이 바로바로 잡아내지는 못하잖아요. 뻔히 알지만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터지기 시작한 거죠. 뭐가요? 변동성의 확장이. 그래서 만 원짜리 종목이 하한가를 가면 예를 들면 7,000원, 상한가 가면 얼마에 13,000원인데 하한가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 이러한 변동성 하루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30%의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발생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당시 기준에 완다그룹주들, 뭐 중국 관련주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막 그냥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 평상시에 변동성이 15% 내지는 그 이하에서 움직이던 그런 시장에서 갑자기 변동성의 확장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변동성의 확장 때문에 밀려 내려올 때 기준에 바닥 인식이 더 빠르게 잡힌다는 거예요.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라 3에서 5거래일만 돼도 하한가 한번 맞아버리면 또 고점의 인식도 올라가다가 상한가 한번 팍 들어오면은 그냥 고점의 인식이 바로바로 잡히는 경우가 있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배울 수 있겠지만은 그랜빌의 매매 법칙,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먼저 따져보는 그랜빌의 매매 법칙. 그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요. 그랜빌이 맨 처음에 그 네 가지의 법칙을 만들 때에 200일선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200일 정도를 들여다봐야 주가의 변동성이 그만큼 나오니까. 지금처럼 MTS, ATTS 발달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창구에서 윤정도도 전표라는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얼마에 2주, 4주 세요 해가지고 다 써서 창구에 갖다 드려야만 체결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주문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줄 서서 막 주문 넣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뭐 하나 막 넣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변동성이 안 나오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 몇몇 종목 빼고는 변동성이 안 나와. 한 200일 지나야 조금 뭐 몇 퍼센트 움직일까? 몇십 퍼센트? 그래서 200일선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준에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재에는요. 20일선으로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설명을 해놓습니다. 근데 지금 더 빨라졌잖아. 그래서 10일, 뭐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이에요. 뭐 더 어려워졌나요, 그게? 어찌됐건 그런 맥락입니다. 변동성의 확장 때문에 고점이든 저점이 더 빨리 인식이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윤정도의 기준에 2015년 6월 이후부터는 3에서 5거래일의 기준을 잡아드리기도 한다.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은 언제부터의 기준을 잡아요? 지금 당장도 기준을 잡는 거예요. 언제의 기준이에요?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의 마지막 거래대금 5조 미만이었어요.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인 날이 우리나라 역사상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 5조 미만인 날, 그 5조 미만인 날이 2020년 1월 2일이 마지막입니다. 4조 6천억 정도 터졌을 거예요. 이것이 이 4조 6천억이 어떻게 됐어요? 21년 1월 11일 날 무려 10배 가까이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확한 날짜 제가 약간 혼란스러운데 1월 8일 아니면 1월 9일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를 들어와서 오전장에 상한가 매수 잔량이 쌓여요. 상한가 안 차게 됐어요. 시가총액 10위 상상을 초월하죠. 그 정도의 변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에서 3거래일만 돼도 상한가 풀리고 막 훅 밀리면 현대모비스 그 시가총액 시비가 갭 상승 이후에 상한가 갔다고 쳐요. 상한가 결국 풀렸지. 풀려가지고 꼬리 달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 규모의 크기가 하루짜리 캔들에서도 인식이 잡힌다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3월 23일 날 모든 2차 전지 종목이 15시 이후에 급락을 합니다. 7월만 그런 게 아니에요. 3월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왜 그랬는지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 텐데 공매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3월 23일 날 전부 고점 대비 20% 이상씩 밀리는데 에코프로가 50만 원 가까이 49만 5,500원인가 했을 거예요. 50만 원 가까이 플러스 9% 올라오다가 마이너스 40만 원 초반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 밀립니다. 단순 계산으로 20% 밀린 거죠. 금양, 이수학은 거의 뭐 상한가 수준에서 약보합권까지 밀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엊그저께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 찍고 밀려서 고점 대비 40% 빠져요. 그게 하루에 나오는 변동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캔들 하나짜리의 망청도 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바닥 인식을 당일에도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3월 23일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7월 26일은 다 아실 거고 7월 24일 날 포스코 홀딩스가 23% 올라갑니다. 23%. 그러고 나서 종가에 끝나는 게 13% 수준으로 끝납니다. 변동이 어마어마하죠. 23%에서 그럼 고점 대비 8, 9% 밀린 거지만 12%, 13%로 끝났거든요. 그럼 고점 대비해서 9%뭐 이렇게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계산을 하면 10% 이상 밀린 거로 착시현상이 나잖아요. 하루 만에 포스코 홀딩스가. 그래서 그것을 단기 정점 혹은 바닥에서 돌리는 거라면 단기 바닥 정점을 인식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내용을 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이 되죠? 아니 그럼 뭐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아니 시대가 바뀌어서 거래대금이 더 터져서 1에서 3거래일 할 것 같으면 1에서 3거래일만 해놓으면 되지 뭐 하려고 세 개를 다 해놨느냐? 참 그래서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변동성의 기준. 같이 접목을 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변동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얼만큼의 변동이 나오느냐예요. 얼마 상승했니 얼마 하락했니 그게 아니에요. 파생 설명할 때도 변동성 설명이 가장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흐름은 툭 건들면 10% 20% 상한가 가죠. 삼성전자 툭 건들면 상한가 가나요? 20% 가? 10% 가? 못 가잖아. 그것을 변동성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명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변동성의 크기에 있어서 1에서 3거래일 동안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해되세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런 기준에서의 기준점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 대형주는 변동이 제한적이니까 5에서 10거래일 정도 볼 수 있겠구나. 또 똑같은 대형주여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고 단기 변동이 확장돼 있을 경우에는 1에서 3거래일 기준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요. 똑같은 변동성의 기준에 이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부분이 있다 하면 기존에 배웠던 게 한 가지가 또 뭐 있어요? 한 가지 또 뭐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에이, 안 된다니까. 월, 주, 일. 거꾸로. 일주, 월봉. 거꾸로 볼 수 있죠. 응? 이쪽이 월이야. 예를 들면 월봉 하나면 주봉 4개잖아요. 주봉이 4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그냥 다. 이 4개가 추세의 범위인데 월봉의 하나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장대양봉이네. 좀 과한데? 근데 여기서 도지가 뜨거나 꼬리가 길게 달리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면은 정점 인식이 잡히는 거죠. 캔들 1개 혹은 2개 가지고. 그잖아요. 이렇게 4개인데 예를 들면 이게 주봉인데 이 주봉에서 4번째 봉에서 갭 상승이 나오더니 음봉이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월봉의 기준에서는 어때요? 캔들 하나 가지고도 저 똑같은 색깔로 하게 되면 꼬리가 이만큼 달린 이러한 캔들이 되겠죠. 한 개짜리. 그래서 기간의 기준에 일주 월봉 혹은 분봉의 기준까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변동성의 기준을 본다. 이러한 기준을 잡는 거는 그 변동성의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이냐 그 기간에 따라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수 있는데 녹화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걸로만 만드시면은 똑같은 캔들이 떠도 이게 진성인지 가성인지 이동평균선의 크로스 전략을 진성 가성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성인지 가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 안 그래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예제를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되면 그렇구나. 샛별형이 떴을 때 왜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구나. 그럼 전제 조건은 5에서 10거래일 기간적인 부분,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또 일주 월봉 역시 기간적인 부분, 캔들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의 기준에서 일주 월봉이 다 제 역할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는요. 변동성의 기준의 흐름. 변동성의 크기의 흐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변동성의 크기에 맞는 일자의 흐름. 그렇게 대처를 해서 놓고 봐야 된다. 지금 구두적으로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요. 한 템포 딱 쉬고 넘어가서 예제를 보면 바로 보여. 예제를 보면 이건 가짜입니다. 얘는 진짜입니다. 그 예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마저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졸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졸고 계셔.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노트 꺼내서 쓰실 준비하셔야죠. 저는요. 잠시 후에 실전 예자를 보여드리면서 내일장 공략주도 함께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